이번 칼럼은 양택하고 이제 음택, 기륭인데, 보통은 이제 양택, 음택을 줄여가지고 음양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양택 주거지하고 음택 묘자리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또는 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요. 이걸 검증하기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개인적으로 검증하기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선현들, 연구했던 분들의 의견도 참조하고요.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적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풍수에서는 이제 동기과목이라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전학적으로 유전인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후손에게 선현의 묘자리가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거주하는 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때 그 짜여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보더라도 주변 환경의 구조가 사람한테 좋은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흉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양택은 집이나 공장, 사무실.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양택이란 말이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 양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쉬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택은. 그래서 양택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어떤 풍수 논리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음택은 지하, 땅 밑에 머물러 있는 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묻혀서 움직이지 않고 멈춰서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적인 것으로, 음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의 공간, 양택은 양의 공간. 그래서 그 공간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좋은 쪽으로 또는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수는 환경론이라고도 합니다. 환경론. 그래서 이제 풍수에 입문하면 많이 듣게 되는 게 양택, 음택에 대한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익숙한데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공간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죽은 사람이 묻힌 공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상, 지하에 따라서 부여하는 공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도 양택의 공간과 음택의 공간에 적용하는 논리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이 양택하고 음택을 보는 방법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좀 있죠. 이 음택과 양택은 차이가 좀 많습니다. 보는 기준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함에도 동일하게 보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택경이라는 책에서 음양택은 기릉에 힘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은 묘가 흉하고 집이 길하면 자손이 관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가 길하고 집이 흉하면 자손의 의식이 부족하다. 묘지와 집이 모두 길하면 자손이 영화를 얻는다. 묘지와 집이 모두 흉하면 자손이 고향을 떠나고 절손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황제 택경에도 보면 결국은 묘지와 거주하는 집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묘지하고 집이 모두 길하면 자손이 이제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또 반대로 묘지와 집이 모두 흉하면 자손이 고향을 떠나고 절손된다. 예전에는 뭐 자손들이 고향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대, 3대로 삶을 영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고향 떠나는 게 이제 그 흉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의미로 보면 묘지와 집이 모두 흉하다면 자손에게 좀 불리하다. 또는 이제 절손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둘 다 길한 방향으로 관리를 해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묘지가 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가다 보면 산 줄기 등산로에 그 묘지가 써놓은 묘지가 있는데 나무가 자라고 거의 이제 집으로 말한다면 이제 폐가가 된 그런 흉지의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묘를 또 잘못 관리하고 잘못 모셨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 후손들한테 주는 영향은 재물의 손괴 또는 이제 절손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묘지를 돌보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잘 나가는 집안, 묘지를 잘 썼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후손이 잘 돼서 계속 관리를 하고, 멋있게 꾸며놓은 묘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택경은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묘지와 집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풍수에서는 그 묘지와 집이 주는 영향력을 거의 한 5대5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묘지가 50%, 집이 50%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묘지가 없다면 집이 100% 영향을 주겠죠. 특히 이제 잠자는 곳하고 또 일하는 공간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 그 다음에 이제 도가에서도 그 기륭에 대해서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도가에서는 적전제자로 흘러오면서 비수를 전수를 해줍니다. 제자의 입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도가에서도 인생 기륭은 환경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운명작용력에서 그 명은 이제 사주, 그 다음에 이제 상은 뭐 이름도 있고 인상도 있고 집의 가상이나 뭐 이건 다 풍수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가상과 이제 묘상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나 사람의 그 체상이라든지 그 형상을 보고 그 다음에 집의 모양, 묘지의 모양, 그 다음에 그 여기는 도장이라고 했지만 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지금 망라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어난 자는 이 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들, 개운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 전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타고난 발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은 묘지의 기륭에 따라서 후손은 이제 좋은 발자를 타고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묘를 썼을 때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복인데, 이 점을 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무당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당도 이제 점을 치긴 하지만 이 전복을 치는 게 일반인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무당은 이제 무당의 방법이 있고 또 무당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 점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전복 중에 하나가 육효입니다. 육효.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많이 접근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문동갑을 써서 전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이제 유김을 통해서 이제 점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명을 기준으로 해서 명의 바탕 위에서 이 전복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나하나의 인생의 길에서 도정에서 하나하나의 길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게 전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복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도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이제 이걸 무시하고 소소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거죠. 만약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는 게 과연 나중에 사고 나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때는 이제 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틀을 가지고 전복을 해서 그것으로 뭔가 조금 더 잘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을 통해서도 여기서는 뭐 도가에서는 약 15% 정도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몸의 건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내공, 그 다음에 신령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토가에서는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토가 비술이나 의술이나 뭐 내공이나 그 내공을 쌓으려면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수행을 통해서도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함도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 집안의 양태, 가상과 이제 묘상이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두 가지가 주는 영향력으로 볼 때, 그래서 5대5 정도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타고난 명 빼고 전부가 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운명은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난 사주가 불행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만 상상하시면 안 되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운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개운술이 상당히 많이 전수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타고난 사주를 바꿀 수 없지만 바꾼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방법이 비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그래서 묘지에 가서 이제 감정한 건데요. 그 묘지는 그 대공망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현공 대계로도 이제 대공망, 그 공망에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이제 당연히, 상당히 이제, 집안 형제들이, 불행했던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잘 나가도, 잘 나간 게 아닌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남자로 이렇게 이제 선을 이어가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제 절손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가 끊겼습니다. 양택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묘지만 봤을 때는 상당히 흉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았었고, 그 이장을 끝내면서 집안 사람들과 얘기를 했는데, 불행한 삶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도 후손들이 살아가는 묘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적중이 됩니다. 그래서 묘지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리거나 수목장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식이 잘못돼서 그 묘지 장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 게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하는 것이죠. 화장을 해서 무효무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 말이 의심이 갈 수도 있겠지만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집필한 이유는 저는 모든 인생의 기름은 환경과 또 환경의 선택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를 주면 어느 정도 개운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황제택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 등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내가 사는 집의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상당히 내 인생에 변화를 주는데 유리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